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대 사관학교를 준비하느라 지금도 고군분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경찰대 사관학교 특별기획 오늘은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만점을 위해서 라는 기획으로 오늘은 경찰대 사관학교 전문 강사 진하밀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관등용문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진하밀입니다. 단연간 경찰대 사관학교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도 쌓았고 그 학생들의 성향도 많이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하밀 선생님 사관학교 국어 경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관학교와 경찰대 뭐 수능 뭐 셋 다 1교시에 이제 국어를 봅니다만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단히 사관학교 국어 경향은 좀 어떻습니까? 일반 수능하고 거의 좀 유사하긴 한데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다면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져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 풀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 거기에 맞는 학습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경우가 되겠는데, 독서 지문이 6지문이 출제가 되고, 시간도 60분 안에 45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맞춤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수능보다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경찰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사관학교도 일반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해 보자면은 수능하고 사관학교 경찰대의 난이도의 차이는 이제 난이도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예, 부분이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를 또 차이를 두자면은 이제 문항수에서 차이가 예, 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와의 차이는 이제 언매 화작이 좀 예, 빠지게 되죠. 예, 그러면 사관학교 경찰대는 국어가 둘 다 문학 비문학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 네, 그 그렇군요.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문항인데 네, 독서와 문학이 각각 15문항씩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네, 지금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6대 4 정도로 네, 독서가 6, 문학이 4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세분화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어라고 하는 하나의 범위에서는 거의 다 동일하게 사실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지금 수능에서는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 위주로 좀 정보량이 좀 많은 게 이제 특징인데요. 사관학교도 이 경향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이제 수능보다는 좀 길이가 좀 길어져 있다라는 거, 정보량이 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정보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구조화시키는 훈련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워낙 그 양이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요소들을 빨리빨리 좀 구조화시키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만 어떤 전략 자체에서 약간 좀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아까 사관학교와 경찰대 국어 경향 그리고 수능 국어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관학교 국어 고득점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고득점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돼 있는 이제 학생들은 이제 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학생들은 독서에 좀 더 치중을 좀 해서 독서를 어떻게 좀 빨리 구조화시키고 정보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독서에 대한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어느 정도 수준 이제 중 정도 위치에 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단축이 돼야 독서 지문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간 단축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어,
지금 이제 그 준비가 좀 늦고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EBS 그 수특 교재를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이라도 좀 완벽하게 분석하는 훈련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독서를 예. 해서 점수를 더 이제 확보하자는 예. 말씀이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예. 문학에서 시간 단축을 해서 문학을 먼저 완성을 해놓고 예. 그래도 남는 시간에 이제 비문학을 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중위권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문학이라도 예.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선택해서 문학 작품을 분석해서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어쨌든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전에 이제 문학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비문학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이고, 사실은 점수를 높이려면 이제 비문학을 예.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문학 고득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그 시간 부족 때문에 지문들을 거의 한 지문을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는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좀 더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자료는 제 생각에는 수능 기출 지문 중에 좀 고난도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문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들이 반드시 좀 돼야 논리적인 사고, 추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독서 중에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들이 조금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되는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뭐 거의 분석하는데 거의 한 15분, 20분 걸리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좀 미리 좀 반복적으로 학습이 좀 된다면 나름대로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관학교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좀 길이는 좀 길지만 그런 훈련들이 돼 있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복적인 구조화하는 학습 상당히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관 국어 또 경찰대 국어 고득점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구조화 특히 예. 이제 독서적 부분은 이제 구조화를 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수능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능 기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중에서 사실은 고난도 지문이라면 3점짜리 문항에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에서도 3점짜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2점짜리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 그러니까 지문에 보통 한 4문제, 5문제가 딸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점짜리가 하나 있는 부분이고 지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2점짜리 문제를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지문 이해가 안 되면 2점짜리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네. 자, 한 가지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가끔씩 학생들이 제가, 모의고사, 이제 보통 이제 3월, 5월 모고라고 예. 하고 또 6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물론 이제 6평이 난이도는 이제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국어가 1등급이다라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1, 2등급이다. 만약에 이제 국어를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맞았다면 사관학 국어나 사관학교 시험의 국어나 경찰대 국어에서 반드시 고득점이 나온다. 그게 좀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국어 모의고사에서 1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좀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에서는 조금 점수가 조금 좋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단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특히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단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1등급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하자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국어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정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면 예. 그래도 사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획득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경찰대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점수는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경찰대 나름대로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적응이 더 필요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관학교 이제 국어 수준별 고득점 전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대는 좀 약간 뭐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대 국어 고득점 전략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는지 그 내용의 이해를 어느 정도 좀 빨리 좀 구조화시키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좀 보고요. 어, 문학 같은 경우에서 그 작년에도 이제 문학이 20문학이 축제가 됐습니다만 문학에서 시간 단축이 안 되면 상당히 조금 독서 지문을 어, 풀어내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좀 돼서 문학부터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대는 또 이제 아까 사관학교는 이제 수준별로 좀 말씀해 예, 주셨는데 경찰대도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찰대 같은 경우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독서와 문학만 이렇게 좀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좀 자세한 그 분석들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낯선 작품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들만 보더라도 낯선 작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어, 조금 긴장도가 더 올라가서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어가 1교시에 보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다. 그리고 시간적인 압박감이 컸다는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어 1교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1교시에 사실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그게 이제 2, 3교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경찰대가 45문항 60분인데 예, 시간이 참 정말 굉장히 압박감을 줄 것 예, 같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총 45문항 중에서 20문항이 문학이었다면 그럼 나머지 25문항이 그렇다면 거의 비문학 다시 예, 말해서 독서 쪽으로 예, 나옵니까? 그럼 독서 그 비문학이라는 독서량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독서 지문이 많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이제 학습할 때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이해하는지 그 이제 훈련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좋은 교재들도 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교재는 수능 기출 지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기출 지문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좀 발췌를 해서 그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구조화시키는지 그 반복적인 훈련이 좀 돼야 어느 정도 좀 대처가 되리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럼 독서에 사실상 출제되는 여러 가지 범위를 보면은 사실 배경적 지식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만 이제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일단 그 모든 근거들은 답의 근거들은 지문에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어떻게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이해를 하는지 이 훈련이 실제로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인문, 사회, 심리, 그 다음에 뭐 철학 이러한 지문들까지 총 망라해서 지금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딱딱딱딱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능 기출 지문 가지고 좀 고난도 문제들, 고난도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좀 분석해서 이해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일단 좀 약간 포괄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구조화, 예. 이제 분석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된다. 물론 문학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되는 예. 부분이겠습니다.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잠시 전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좀 세분화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 고득점 전략은 영역별로 좀 이렇게 좀 세분화 될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학에서 지금 이제 사관 학교나 이제 경찰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좀 낯선 작품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낯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EBS 수능 특강 문학 또는 학교 문학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기본 작품들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낯선 작품을 이해하는 훈련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행 학습들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전 시가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고전 시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대로 읽는 훈련들이 안 돼 있다면 감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나중에 문제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뭐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사 과정이기 때문에 인물과의 관계도부터 조금 만들어 보는 또 그려 보는 그런 이제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라는 인물, B라는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인물 구조화를 좀 해보면 조금 작품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학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문학은 그렇다면 이제 기본이 사실은 이제 낯선 작품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그래도 익숙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좀 분석할 수 있고 예. 작품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시나 소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야 되겠네요. 예. 네. 그것 없이는 사실 낯선 작품을 대할 때 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익숙한 작품부터 이제 좀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출제 의도들은 대부분 내재적 의미를 이제 많이 출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재적인 의미를 물어볼 때는 어, 반드시 보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만 가지고 학생들이 작품을 접근하다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편향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익숙한 작품들부터 좀 완벽하게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낯선 작품을 조금 이해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일단 익숙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완벽히 숙지한 후에 그리고 좀 낯선 작품에 대해서 그 어떤 지금 자기가 익숙한 작품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낯선 작품을 뭐 응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뭐 정리한다, 예,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예. 부분이 맞겠네요. 자,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험생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문학 부분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가장 많이 받고 익숙한 교재, 특히 뭐 학교 교과서가 됐던 아니면 수능 특강이 됐던 일단 문학 교재부터 좀 빨리 선택을 해서 그거부터 좀 완벽하게 좀 이해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감으로 대부분 그 적응하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실전에서는 상당히 좀 통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집에 있는, 아니면, 사물 안에 있는 문학 교과서 빨리 꺼내서 그거라도 빨리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에서는, 아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전부 다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여러 문제집들이 있지만, 그 뭐 어떤 문제집을 뭐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구조하는 훈련,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종합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남은 기간이 사실 뭐, 약 2달여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좀,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자기의 기본을 잘 다지고 그리고 구조화시켜서 뭔가 응용력과 실전력을 기른다면 아직도 뭐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준비된 자세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경찰대에 맞는 시간,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 맞는 시험 시간, 어떻게 문제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 문제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낼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부분이겠고, 반복적으로 이런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 이것도 실제로는 남은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관학교 예를 들자면 지금 30문항 50분, 지금 학생들이 대충 생각할 때는 요거 뭐 한번 해볼 만해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 그리고 지문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화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연습, 반복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문학, 독서 준비된 자세,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 이러한 것들이 조금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조금 고득점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조심의 마음으로 천천히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시간 안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이나 실전력을 기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관학교 이제 합격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적인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그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춰왔던 긴장감을 계속 좀 유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경찰대나 사관학교 기출 문제들은 좀 반드시 풀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아울러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경대 같은 경우에는 45문항, 시간 내에 푸는 훈련,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그러한 훈련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고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 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감 놓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그 전국의 수험생들, 즉 사관학교 경찰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한번 힘내라고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Artlist.io